후계자도 태어났겠다. 이제 나폴레옹의 야망은 커집니다. 이제 유럽 대륙을 다 아우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야망 때문에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답! 규현 씨. 러시아 침공. 규현 씨. 러시아 침공. 정답! 나이스. 윤이 너무 잘한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의 최악의 한 수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러시아랑 재혼달라고 그랬다면서 러시아를 침공해버려요? 그럼 당시 유럽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프랑스의 영향권입니다. 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었지요. 아니 저 포르투갈은 뭐야? 포르투갈도 프랑스가 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영국의 방해로 실패했어요. 아 쟤네 너무 무섭겠다. 네. 어디 저쪽으로 가면 바다고 이쪽으로 나가면 프랑스고. 사실 프랑스는 대륙에서는 뭐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정말 약했어요. 영국 해군한테 너무 쉽게 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트라팔가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도 크게 졌죠. 그리고 이집트 원정 당시에도 영국 해군한테 프랑스 함대가 침몰당하면서 나폴레옹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생각을 하기에 영국을 바로 침공을 하는 건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군이 너무 밀리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국을 공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륙 공세령이에요. 이 대륙 내에서 영국이랑 절대 교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폴레옹이 크게 화가 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누군가 교류했네. 바로 러시아가 말을 안 들어요.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품 막 수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여기 바르샤바 공국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폴란드인데 이쪽 폴란드 지역을 또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되겠다. 러시아를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1812년 6월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러시아로 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이 결정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쟁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속전속결. 그렇죠. 빨리. 나폴레옹은 최대한 빨리 러시아하고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이거 알겠다. 근데 러시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프랑스가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매번 그 작전을 쓰네 러시아. 러시아는 진짜 전쟁만 하면 저 작전을 쓰네. 맞아. 1812년 9월 14일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근데 도시가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도망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폴레옹은 크레물린 궁전으로 갔어요. 그 주인 없는 크레물린 궁전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항복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모스크바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품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뭔가 조달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전략이 큰 화로 돌아왔어요. 그 지원 씨가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때도 보급
다 끊어버리고 불태우고 후퇴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그건 되게 와 리스크가 큰 전략이다. 그렇겠죠. 예. 자기 여기 문화재도 있고 막 유산들도 있을 텐데 막 그걸 다 그때는 아직 유네스코 전이라서 근데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에는 병이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추위였죠. 추위. 아 6월에 원래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9월까지 넘어간 탓에 러시아의 추위가 불어닥칩니다. 얼어 죽이는구나. 네. 얼려 죽여버려. 구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20도에 이제 추위가 막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한 달 정도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퇴각을 결정을 합니다. 이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처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의 초라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 밑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나폴레옹의 불패 신화가 깨지니까 프랑스한테 짓눌려 있던 여러 나라들이 서둘러서 100만 대군 규모의 반불동맹 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아 기회죠. 그래서 1814년 3월 31일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돼요. 결국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반불동맹의 압박 아래 나폴레옹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가 프랑스에서 황제의 자리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 정신이 유럽으로 퍼지는 걸 두려워했던 반불 동맹은 프랑스를 이제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망명해서 숨어 살고 있던 루이 18세를 프랑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앉히고 부르봉 왕실을 이제 복귀시켰죠. 아 진짜 이게 무슨 야 점점 더 뒤로 가네. 재밌어 아주. 재밌어.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 프랑스 내에서는 부르봉 왕실이 복귀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자신의 복귀를 바라는 민심이 있다, 이거를 알아내고 9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을 뒤로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엘바섬을 탈출합니다. 이후에 프랑스 민중들이 원하는 입헌주의를 약속을 하게 되고 프랑스의 적대적인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이런 기세를 두려워하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워- 바로 워털. 그렇죠, 워털루에. 왜 자꾸 우리 땅 와서 싸워 사람들이. 아. 나폴레옹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영국, 그리고 영국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운 전투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막상막하로 싸웠었어요.
근데 나폴레옹 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있기 바로 전날 오후부터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 오면 약점이 생기나요? 포병이나 기병들 이동이 힘들죠. 질퍽질퍽한 땅에서 포를 밀고 가기가 힘들죠. 이런 상태로는 바로 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전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Over there, sir. Over there. That cloud of dust. An army on the march. 그리고 또 어떤 장군의 잘못된 또 판단으로 인해서 기병대가 거의 전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처럼 겹치게 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또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미 한번 유배 갔다가 탈출한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먼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 대서양 남쪽에 아프리카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냅니다. 다시 못 돌아오게 완전 보내버려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육지가 12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진짜 뭐 한 달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오갈 데 없는 유배 생활을 하는 와중에 또 자기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 때문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많은 신화가 또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결국 초라하게 숨을 거두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눈 대로 나폴레옹은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프랑스에 재정을 세우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을 하면서 또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그러게요.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큰 권력보다는 그냥 두 발 뻗고 자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근데 난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생각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네. 다들 저렇게 되는 걸까? 막 이런 근데 생각. 똑같아, 근데 행보가. 그래서 저런 사람들. 약간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그런 본성을 억누를 수 있는 시스템 우리가 계속 잘 만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폴레옹에 대해 이렇게 거의 10년 만에 배우는 거라 뭔가 만감이 교차하네요. 뭔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연구하고 네,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라는 건 잊힐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내서 발언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프랑스사를 연구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